안녕하십니까.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유신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시스템 이제 전환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시일이 소요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는 또 이슈가 많으니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매파적 얘기를 할까? 금리 인하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두 번째, 실제로 최근 나왔던 PPI,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은 3.3을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금리도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완화되니까 경제도 미국의 주식시장도 다시 계속 붐업되면서 상당히 점프업을 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저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파월 의장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코멘트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까요? 저는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파월 의장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즉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는 불안정성이 크고 걱정이 많지만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과 미국의 금융시장도 호조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잭슨홀 미팅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22년도는 이제 러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했었고 23년도에는 파월 의장이 뭘 얘기했을까요? 그때 키워드에 오일 쇼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키워드에 오일 쇼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폴 볼커식의 금리 인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했던 얘기는 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 물가가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경제가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오일 쇼크도 잠시 왔다가 다시 꺼지고 또 부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볼커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세인트 루이스 이제 연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주요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금리는 높은 수준의 상당 기간 있을 거다라는 컨센서스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이 지난 24년 8월입니다. 똑같이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물가가 불안정성은 있지만 그래도 잘 왔어. 그런데 그동안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금리 때문에 노동시장도 약화가 되고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신용이 경색될 위험. 그 직전에 뭐 발생했었죠? SBB 사태 기억하시죠? 은행 파산 사태. 그런 일들을 겪고 바로 파월 의장은 1년 만에 말이 바뀝니다. 과거 1년 전만 해도 4년, 5년, 10년짜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가 1년 만에 고용도 안 좋아지니까 당시에는 고용도 대폭 하향 조정이 돼서 24년도에 고용이 80만 명 정도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바로 위축이 된 겁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속된 표현이지만 쫄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명분을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금리 인하의 속도나 그 폭 자체를 완만하게 할 것이라는 뉘앙스들을 계속 심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B컷이 한번 나오고 그 뒤에 연달아서 금리 인하 2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스테이 계속 동결기조이죠. 근데 이번에 파월은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입장일까?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어차피 26년 5월에 차기 연준 새로운 의장이 와서 담당하게 될 거고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요 인사 연준 의장의 후보 11명, 11명에 대한 후보 면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분이 미셸 보우먼. 이분이 파월 의장을 막 비난을 했었죠. 기회의 이익을 상실했다. 왜냐? 파월 의장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24년도에 금리를 내리면서 높은 수준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때 내려놔야 노동시장이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인용을 하는 거죠. 기회의 이익을 상실했다. 즉 금리를 내려야 되는 구간이 올 상반기에는 사실 물가가 2%대 중반 혹은 후반에서 계속
변동을 했었죠. 안정적이었는데 그때 왜 안 내렸냐. 이미 기회이익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강한 비난이죠.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은 사실 할 수 있는 말의 폭이 코멘트의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작년도에 그렇게 23년도에 세게 얘기해놓고 24년도에 금리 인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고용 약화였어요. 근데 최근에 고용시장이 어떻죠? 가장 고용시장을 크게 이끌어간 고용시장이 좋을 때 거의 20만, 30만까지 늘어났던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이게 기업 투자, 회계관리, 자산관리, 건물관리 이런 쪽인데요. 이쪽의 고용이 이제 3만도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고용이 약화된다는 건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당위성은 작년보다 더 커졌다. 그런데 파월은 그동안 뭘 얘기했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트럼프에 의한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기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물가 상승 온다. 그러니까 이번 PPI에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죠. 실제 쇼티지가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웨어하우징, 운수창고 업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물건이 쇼티지가 날까봐 물건을 운수창고 부문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내 물건 맡겨놓고 언제든지 가공품을 찾아서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려고 쇼티지가 나니까 그쪽 물가가 올랐죠. 근데 그쪽의 고용이나 경기 상황은 어떨까요? 추락 단계입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즉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수요가 몰렸고 그 일시적인 수요는 말 그대로 심리적 불안과 우려 때문이다. 그 우려를 누가 가장 크게 만들었냐? 페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는 그다지 크게 말할 수 있는 건이 없고 내일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이제 내일 이제 그 오후 11시쯤 발표가 될 텐데 저녁이죠. 밤 11시쯤 발표가 될 텐데 이 이후로는 오히려 금융시장은 안정화되는 기조를 보이면서 차기 연준 의장 이 11명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적극 협조할 걸로 보여지고요. 차기 연준 의장한테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엔 이슈가 좀 잠잠해져서 잊혀졌지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연준에서도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은행이 요구하면 주는 그런 자금으로서 보유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은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온다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도 결국에는 지중금으로 사용되면서 유동성 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로직과 이것이 바꿀 시장의 판도에 대해서는 차후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번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완화될 수 있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약간 바톤 터치를 하는 주도 섹터가 바뀌어 나가는 현상. 그 주도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